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약 3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물가잡기용 단기 조치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 인상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고 당분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번 금리 인상이 왜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데이터와 스토리를 통해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은이 긴축의 칼을 빼든 첫 번째 이유는 물가와 가계부채의 구조적 압력입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위협하며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누중은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메시지의 무게감입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달래기가 아닌 확실한 기조 변화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적 배경입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 매수를 일부 죄더라도 경제 전체가 버틸 수 있다는 정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금리 인상은 당장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기대하는 피자 반등이나 가파른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루한 조정 국면이 길어지거나 박스피 하단이 위협받는 하향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는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강하게 누릅니다. 차입금이 많은 성장주나 기술 기업들은 늘어난 이자 비용으로 인해 실적 모멘텀이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맞물리며 국내 증시를 이끌던 외국인 수급마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수의 상단은 막히고 하단은 불안한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거래 절벽과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면 DSR 규제와 맞물려 매수자의 실질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극대화되면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량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현금 동원력이 높은 자산가들이 받쳐주는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가격 방어력을 유지하겠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외곽 지역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빌라 같은 비아파트 자산은 임대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수익률 역전 현상으로 인해 냉각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배의 키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서는 고부채, 고PBR 성장주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순이자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주나 시중금리를 뛰어넘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현금 창출형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급한 저가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보수적 접근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위협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나 외곽 자산을 정리해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핵심 입지로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거품을 꺼트리는 차가운 비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불필요한 위험을 덜어내고 진짜 우량한 자산을 선별해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고금리의 파도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